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 TV입니다. 11월 22일 오랜만에 월요일 밤에 준비한 영상이고요. 국내 주식시장 그리고 중화권의 주식시장 오늘 장 한번 정리해보는 영상 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네, 우선 국내 주식시장을 보면요. 코스피 지수가 이날 1.42% 상승, 코스닥 지수가 0.92% 하락했습니다. 네, 이것은 이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한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최근까지 상승세를 주도했던 이 거래액이 많이 몰리면서 상승했던 NFT, 메타버스, 게임 관련한 종목들이 고가에 도달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했고 다수의 거래액 정도가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 회복세 그 부분을 반영하면서 이 쏠림 현상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익 실현 매물에 따른 이런 조정 흐름, 코스닥. 그래서 두 지수는 조금 차별화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항생 지수는요, 0.39% 하락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 테크주들, 중국 당국발 규제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이 중화권 증시입니다. 이에 따라서 항생 지수가 최근 며칠 동안 계속적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중국 본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상해 종합지수가 0.61% 상승, 심천 종합지수가 1.41% 상승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요. 중국이 부분적으로 완화 정책, 그러니까 재정 부양책이나 경기가 둔화되면서 부양책을 조금 꺼내들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중국 본토 주식시장에서도 반영이 됐고 관련된 섹터 위주로 종목들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우선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게 보면은 코스피에서 거래액이 많았던 종목들인데 삼성전자가 5.2% 상승, SK하이닉스가 7.17% 이렇게 상승했는데요.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1, 2위 종목들이 거래액도 이렇게 많이 몰리면서 이날 코스피 지수 급등하는 흐름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 역시도 4.3% 오르면서 이 코스피 지수가 오르는데 큰 힘을 실어준 것이고요. 그다음 코스닥 지수는 보게 되면은 거래액이 많았던 종목들, 카카오 게임즈, 덱스터, LNF 등 하면서 거래액이 많이 몰렸던 종목들 가운데서도 급락했던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게임 관련 종목들 그리고 컨텐츠 관련한 메타버스나 그런 부분들 이제 부각이 됐었던 종목들이 주가가 큰 폭 하락했던 부분을 보면서 코스닥이 오늘은 조금 부진했겠다. 그런 짐작을 해볼 수 있는 이 매매 동향, 거래 대금 흐름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요,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밸런스 이틀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마이크론. 보면은 이 컴퓨터 메모리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이 지난주 금요일 급등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 부분은 이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 1분기 바닥을 찍고서 전반적인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이렇게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살아났습니다. 이 전날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 좋았던 미국발로 시작된 좋았던 흐름이 국내 주식시장과 중화권에도 흘러들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급등했던 이날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틀리풀이나 베론스 등도요. 이 Micron shares climb after analyst calls it a top pick 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주로 최고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뽑았다. 이 마이크론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급등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 한 달 동안의 마이크론 기술이라는 이 주가는 23% 정도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렇게 고개를 치켜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마이크론. 그리고 PER 정도가 지금 16배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더 올라갈 여지를 그런 힘을 받을 수 있는 한번 평가, 밸류에이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등 왜 그렇게 했나? 그래서요, 관련된 이 종목, 시총 1, 2위 종목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상승세 보인 부분을 디램 가격 악재가 이미 선반영됐다는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국내 매체에서는 해석했습니다. 반도체 부품주들도 주가가 일제히 상승한 것이고요. 한미 반도체가 7.82% 올랐고, 여러 가지 부품주들 상승, 급등했습니다. 11월 들어 다시 70달러대 회복해서 마이크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주가 흐름. 그리고 디램 가격은 내년 1분기 바닥을 치고 나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이 마이크론을 내년 이 최고 추천 종목으로 꼽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미권의 주요 IB나 그쪽의 연구원이 될 것이고요. 이번에는 중국 쪽으로 넘어와서 이것은 우선 관련된 섹터, 테마주들의 섹터 지수 상승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해서 말씀드리면요. 자동차 반도체, 탄화 규소, 제3세대 반도체, 종신에서 SMIC 관련된 테마주들 섹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반도체 테마주들.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자동차용 반도체 등 5%대, 그 다음에 전부 다 5%대 급등, 이 섹터 지수 전체적으로 3에서 5% 정도의 급등세로 이날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부분은 보면은 시총, 중국 본토 주식시장에서 시총 상위 13개 종목의 주가 한번 체크해보고자 붙인 것입니다. 마오타이가 이날 1.41% 상승, 닝더시달, 이 CATL이 6.57% 급등, 그 다음에 BYD는 4.78% 급등했습니다. 오량액이 1.59% 상승, 장성 자동차가 8.24% 급등. 이렇게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전기 자동차나 배터리,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요. 이 전기 자동차 서플라이 체인, 공급 체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관련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거래가 뚫렸고,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소비재들, 특히 바이주에 대한 관심도 조금 있었다는 건 이 주가 상승을 통해서 체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부분은요. 네, 이날 거래액이 많았던 종목 순서가 되겠습니다. 15위까지 붙인 것인데요. 1위부터 9위까지 한번 쭉 보게 되면 CATL, 북방히토류, BYD, 융기실리콘, 마오타이, 천재리튬, 오량액, 감봉리튬 등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리튬 관련한 종목들 마오타이가 또 해서 바이주가 붙은 것이고요. 전기차, 배터리 업체 등 히토류, 그렇게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섹터를 대표하는 종목들 위주로 거래액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고요. 닝더시다의 그 CATL 같은 경우는 이날 거래액이 100억 위안을 돌파해서 다른 종목들보다 상당히 거래액이 많았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역시 6.57% 급등한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서요. 관련된 뉴스들을 한번 붙여볼 것인데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조치나 그런 방향에 대해서 이 중국 당국이 조금 더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시진핑 장기 집권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그런 부분이 이제 확실시가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포퓰리즘 정책의 일환이 될 것인데요. 기업들 기울어진 운동장의 형세가 굉장히 급박해졌고, 올해 들어서 자본가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 위주의 중국 공산당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공평한 사회에 공동부유 내놓으면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신규로 증가시키는 3천억 위안 규모 정도로 해서 소액 대출, 재대출 규모를 확대를 해서 이 중소기업들의 지원 보폭을 넓힐 것이다. 뭐 그런 부분 확인할 수 있는 뉴스였습니다. 네, 이 부분은요, 제가 뭐 작성했던 내용 위주로 해서 한번 중국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시진핑 중국 주석, 중국 아세안에 차후 3년 동안에서 15억 달러 개발 원조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부분은요, 미중 간 패권 다툼이 격화되는 와중에 미국이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뭐 주변의 여러 가지 영미권 국가, 호주 등 해서 이 동맹국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물량 공세를 통해서 자신의 주변국에 있는 그런 동남아시아, 아세안 쪽의 국가들을 한번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물량 공세로 조금 해석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렇게 미중 간 다툼이 격화되는 와중에 이렇게 중국 쪽에서도 자신의 편을 모으기 위한 물량 공세에 나서고 있다. 그렇게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인민은행은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중국 상황을 보면서 완화 신호를 내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블룸버그 통신 영미권을 대표하는 경제 매체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슬럼프로 야기된 최근 수개월 경기 하방 압력을 줄이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충분히 납득이 가는 설명이고요. 이러한 부분은 차후 중국인민은행이나 아니면 시장과 당국의 소통 간에
어떤 식의 유동성을 확대하는 그런 완화 정책 부분적으로 나올 것인지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해 볼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티그룹, 노무라 홀딩스, 골드만삭스 등 해외 금융사들은요, 이러한 문구 삭제, 3분기, 분기별로 통화정책 보고서가 나오는 중국의 통화당국, 인민은행인데, 주요 문구가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구가 삭제될 경우, 인민은행은 더욱 완화적인 스탠스 전환 시사할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 자료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민은행은 이날 1년 및 5년물의 LPR, 기준금리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제 대출금리 1년물, 5년물 3.85%, 4.65% 유지를 해서 19개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RP 매입을 통해서 유동성 500억 위안을 풀었는데 이날 만기 도래한 분량이 100억 위안이었습니다. 소폭이지만서도 400억 위안의 단기 유동성을 시장에 풀어서 중국 본토 증시나 전반적인 시장 부분에서 유동성을 좀 공급해서요. 시장이 숨통이 트게 해줬던 이 중국인민은행이었습니다. 네, 중국 외환관리당국은요. 위안화 강세에 투기 성향의 그런 외환 거래를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촉구라고는 하지만 공산당의 강한 파워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명령에 가깝겠습니다. 네, 조금 달러 위안 환율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위안화가 달러와 강세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하게 환율이 올라가지 않고 상당히 구간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위안화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투기성 외환 거래가 확인이 됐고 그러면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외환관리당국은 이 구두 개입을 통해서 투기성의 외환 거래는 하지 마라 그런 식의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요. 제가 밤에 내용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로이터 발로 해서 영미권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은행들은 말을 하는데요. 더욱 많은 대출을 이 부동산 프로젝트, 부동산 건설 관련한 사업, 부동산 개발에다가 더 많은 대출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중국 규제가 있긴 했지만요. 3, 4분기 경기가 둔화가 되면서 조금 부동산 시장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시장 내에 그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 영미권 매체에서 지적한 것이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규제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완화될 것이고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 주가도 그런 소식을 반영하고 조금 반등하거나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으며 또 이 소식을 보고 또 반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China to step up support for hard-pressed small firms. 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부분을 조금 늦게나마 이 영미권 매체에서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이 공동 부유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보면은 홍콩 쪽에서 거래액이 많은 종목들 16위를 붙인 것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중국 본토와는 조금 차별화가 됐습니다. 텐센트는 소폭 하락했지만 0.32% 하락, 이 알리바바가 1.58% 하락할 때 이 징동그룹은 1.93% 상승해서 이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1, 2위 업체 간의 희비가 상당히 엇갈리는 분위기가 최근 들어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메이투안 같은 경우도 2.42% 하락, 헝다자동차, 헝다汽车, 헝다자동차는 11% 급등, BYD 5.7% 급등했고요. 빌리빌리 이 10.4% 급락. 그 다음에 장성자동차 아까 중국 본토에서도 좋았지만 여기서 8.1% 급등. 화이쇼가 2.75% 하락했습니다. 네디즈는 메타버스 관련 테마의 기대주. 그래서 3.02% 급등. 이렇게 종목 단위로 해서요. 전반적인 테크주들, 그래 플랫폼 관련 주들은 중국 당국발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조금 부진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가 실적 실망감에 따라서 그 여파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인데 반해서 징동은 실적이 좋았던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러면서 주가가 이 알리바바와 징동 간의 그런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중국 시장 총국,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반독점 위반 벌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홍콩 주식 시장은 특히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 건당 50만 위안이라고 해서
뭐 우리 돈으로 치자면 1억 원 정도 전후 수준이 될 것인데요. 형식적인 수준에서 독과점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좋지 않은 감정 갖고 있다. 그런 걸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내에 미치는 영향력은 충격, 공포 심리를 자극하는 정도는 상당히 강한 것 같고요. 그런 여진이 지속해서 이런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보면은 알리바바, 텐센트가 각각 13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바이두, 징동, 메이투안, 오팔그룹, 우바 통청이라고 하면서 뭐 이런 부동산 플랫폼도 운영하고 그런 오팔그룹이 있습니다. 이곳이 3건 위반, 수닝 이거우, 디디 출싱 2건, 바이트댄스 신랑, 바이시 등이 1건 위반해서 중화권을 대표하는 주요 플랫폼 업체들 전부 이렇게 반독점법 관련한 그 위반 사항으로 저촉이 되면서 건당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소식 최근 며칠 전에 나온 바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요, 지난 6개월 동안 볼 때 여기는 알리바바인데 알리바바 주가는 33% 하락, 여기는 징동 같은 경우는 27% 증가. 이렇게 밑으로 알리바바가 밑으로 갈 때 징동은 요 지키다가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 사실 이렇게 독과점을 방지하고 반독점법 위반을 저촉이 된다고 하면요. 1, 2위 업체들 같이 영향을 받아야 할 것인데 전자상거래 부분에서 알리바바와 핀도더가 주가가 조금 부진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 징동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실적을 시장이 좋게 평가하고 매수세가 수급적으로 봤을 때 매수세가 뭐 계속적으로 붙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조금 배경 지식인데요. 그리고 이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긴 하지만 이 리우창동도 있고 리우허, 중국의 실세라고 볼 수 있는 리우허 부총리가 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징동과 상당히 연관성을 맺고 있으며 또 이것은 저의 억측이고 굉장히 뇌피셜일 것 같습니다. 뭐 리우창동이라는 CEO, 이 징동의 CEO가 리우창동 류 씨인데 이 리우허가 류 씨이고 뭐 성이 같은 것까지 의심할 정도로 제가 이 주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의심병이 도지는 것 같긴 한데요. 중국이 법치사회 뭐 주구장창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인치, 공산당의 정치, 뭐 법치로 한다고 하지만 법치라는 것이 권력자들이 명목상 내놓은 것이며 권력자들의 편에 서서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그런 사람들, 구미에 맞는 기업들을 선택해서 뭐 집어서 혜택을 주고 뭐 그런 것은 자기 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런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조금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이 징동에 대한 상당히 특혜가 상당히 강하다. 중국 공산당은 이 알리바바보다는 징동을 상당히 밀어주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네, 관련된 뉴스를 좀 보면요. 텐센트와 바이트댄스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선도자로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핵심 사업에서의 매출액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역시 알리바바를 나쁘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 내 업황에서의 경쟁은 극도로 극렬해지고 있다. 강렬해지면 그런 경쟁 구도는 심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매출액의 성장세는 조금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이렇게 뭐 연구 보고서에서 평가한 부분을 간단하게 헤드라인 잡고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 부분요. 메이투안은 텐진 지역에다가 이게 백수라고 하면은 백세, 뭐 장수가 되겠습니다. 오랜 기간 사는 그런 장수 하는 그런 헬스 관련해서 이 회사를 설립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요. 징동그룹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뉴욕에 상장된 종목 아니고요. 이 홍콩에 상장된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가가 24%를 상향 조정한 456 홍콩 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징동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사업 전 영역에 걸쳐서 사업 포석 마련에 확장하고 있고 분위기가 좋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생활 서비스 관련한 전 범위에 걸쳐서 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진출하고 있는 징동이다. 징동에 대한 좋은 분석이나 평가는 많이 나오고 있다. 알리바바는 조금 희비가 교차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콰이쇼가 3분기 이용객과 매출액이 동반 성장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이고 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이
목표가에 대해서 홍콩의 목표가 140 홍콩 달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200 홍콩 달러 전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콰이쇼 현재 주가를 봤을 때 2배 정도 수준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표시하는 부분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콰이쇼의 동시장인 이 사람은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겠고, 숏폼 비디오라는 것이 숏폼 라이브 비디오 플랫폼이라는 것이 현재 실물 경제와 아주 밀접하게 심도 있게 융합되고 있다. 사실 메타버스의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소하긴 한데요. 이미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해지고 있고, 제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 로블록스를 거의 달고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로블록스가 메타버스의 초등학생들의 대통령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렇게 메타버스의 생활 단편에서 살고 있다. 가상이 무엇이고 실상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메타버스의 현실로 우리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부분은 네디즈라는 종목인데요. 네디즈가 주가가 최근 한 달 동안 13% 증가했는데 상승했는데 이 부분 최근 들어서 11월 중순부터 조금 올리고 있는 모습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항생지수의 성분주에 편입이 되는데 그리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12월 6일부터입니다. 이러한 호재가 반영되고 메타버스의 테마주에 이렇게 편입이 되는데 게임을 대표하는 게임주인데요. 그래서 네디즈가 그렇게 좋은 호재가 붙으면서 주가가 최근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바이두 관련된 뉴스는요. 바이두에 관련된 회사가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경영 범위는 스마트 차량에 탑재되는 설비 제조 등이 포함이 된다.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의 재보험과 바이두가 자율주행 관련한 사업에 있어서 전략적인 제휴협약을 체결했다. 뭐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 바이두 홍콩 상장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를 247 홍콩 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뭐 사실 274 홍콩 달러에서 247 홍콩 달러로 하향 조정한 것이고요. 뭐 지속적으로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는 있다. 그렇게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매수 의견을 유지한 가운데 목표가는 262 홍콩 달러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바이두 3분기 실적은 콰이쇼 장기 지분 투자로 인해서 순손실 부분이 상당히 뼈아픈 그런 부분으로 해석되는데요. 관련된 뉴스를 보면 3분기 재무보고서 실적 발표에서 새로운 신호가 나타났다. 스마트 클라우드 일체 전략이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게 됐다. 아무래도 기사 헤드라인에서 잡힌 부분은 신규 사업, 신규 먹거리에서의 성장성이 확인된 부분을 상당히 좋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70% 이상의 성장성 나타내고 있는 그런 클라우드 사업부가 될 텐데요. 자율주행이나 그 다음 메타버스로도 엮일 수가 있는 바이두가 되겠습니다. 이 AI 원천 기술력을 활용을 해서 새롭게 도래하고 있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에서 바이두는 여러 가지 것을 해볼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 잠재력이 실제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실질적인 수확기를 맞을 때까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볼 필요가 있고요.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 올렸던 것을 다시 되돌림해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장기 관점에서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은 조금 너그럽게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조금 부분적으로 여력이 생긴 자금을 투입을 해서 평단가를 조정하는 식으로 맞춰가시면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여력이 없으셔도 조금 길게 호흡을 하면서 시계열을 좀 길게 두고서 바이두 종목을 접근하신다면 그리고 시장 공부를 하시면서 그런 대응책이나 대비책이나 마음적인 심적인 단련을 하시면서 키워나가신다면 좋은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조금 제가 마음 편한 소리일 수도 있겠는데요. 중단기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바이두라는 종목 만약에 중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어느 정도 이 평단가에 근접한 수준 손절 포인트를 잡거나 아니면은 소액의 그런 차익을 실현한다고 하면 심히 고민을 하셔서 새로운 종목 많은 공부를 했다
생각을 하시고 다른 종목에 대한 기회를 잡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길게 호흡하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이 종목을 봐야 된다는 것을 바이두의 주가 이번 연도 흐름을 통해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인내는 쓰나 뭐 그 열매는 달다. 그것을 증명시켜 주기 위해선 바이두의 갈 길이 아직은 먼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볼 것은요, 이 반도체 관련해서 국내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된 업황의 회복 기대감 속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다는 부분이 주목할 만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이번 주 지속될지 그 부분을 포인트로 잡고 잘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부분적인 완화 정책, 부양책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말은 많은데 시장에서 말은 많지만 아직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중국으로도 해석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올림픽이 오고 있고 경기 둔화 기미가 상당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 부분에서 완화책, 부양책이 나올 시기도 한번 조율해 볼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홍콩 테크주들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최근 며칠 동안 계속해서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이번 주 초반도 이제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다시 반등하고서 주가는 조금 회복세를 보일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는데요. 다만 이 변동성이 조금 지속될 이번 주 같습니다.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서 나올 그런 경제 지표들, PCE, 이 물가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물가 수준, 인플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 물가 PCE 지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차기 미 연준 의장이 이제 임명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도 시장은 조금 주목하고 있지만 이미 선반영되고 기존에서 충분히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크게 시장을 좌우할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부분, 뭐 미국의 3분기 GDP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고 추수감사절이 이번 주 후반에 있기 때문에 좀 장이 조금 빨리, 미국발 변동성은 빨리 해소가 되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주요 포인트들, 주요 재료들이 많이 몰려있는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을 하면서 장을 지켜보면서 이런 포인트들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 한번 집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팁이었습니다. 이게 일중에는 제가 본업을 하면서 조금 시장을 지속해서 보다 보니까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했고요. 그래서 시장을 체크하고 그 관점에서 봤던 주요 뉴스들 모으고 그래서 자료를 준비해서 빠르게 한번 준비해 본 영상이었습니다. 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